영국사 강의 곤도 가즈이코 지음 10개의 강의로 영국사 쉽게 이해하기. 스톤헨지의 선사시대부터 로마와 바이킹의 도래, 영국 국교회, 명예혁명과 산업혁명, 빅토리아 시대, 세계대전을 거친 현재까지의 영국의 통사를 다룬다. 다양한 요소를 도입해 복합사회를 형성하는 영국을 섬세하고 역동적으로 그려냈다. 영국이라는 정치사회가 자연지리적 및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상세하게 들여다본다. 다양한 문화의 충돌과 융합, 왕위 계승 문제와 교회 및 의회 등의 역사적 사실에도 색다른 조명을 비추며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청교도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 미국. 그런 기독교 성향이 강한 나라 영국이었지만 현재 영국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 중 34%입니다. 반면에 무종교인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2024 2.26 기준 나무위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필. 주커먼의 종교 없는 삶 참조. 영국의 역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침 저는 영국사 강이라는 책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사자신왕이라 불리며 제3차 십자군 원정에 나섰던 영국 국왕으로 널리 알려진 리처드 1세는 바이킹의 후예인 노르만인이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태어나 8살까지 그곳에 살았으나 왕으로 즉위한 후 10년 제위 동안 실제 잉글랜드에 있었던 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 잉글랜드 지배 계층인 앵글로 색슨, 노르만 귀족들 대부분이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를 모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백제 유민도 일본에 상륙하여 귀족의 대우를 받았고 천황의 자리까지 오르며 한동안 우리말을 모어로 사용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천황이 백제인이라는 사실은 일본 서기에도 그 기록이 있고 일본 천황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책 저자는 일본인 역사가입니다. 과거 경제, 문화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영국을 연결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던 표현도 바로잡게끔 참조할 만한 솔직한 표현도 있습니다. 한편 대영 제국, 대영 박물관 같은 표기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브리티시 엠파이어, 브리티시 뮤지엄이라는 말에 대라는 뜻은 들어있지 않다. 그런데도 대영이라는 말이 정착한 까닭은 영국 제국을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대일본 제국의 모범 또는 문명의 표상으로 받들려고 한 메이지, 다이소, 수화 시대의 선망과 사대주의 때문일 것이다. 브리튼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내용의 일부를 요약하여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된 내용이다 보니 매끄럽지 않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최근에 빙하기는 만년 전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브리튼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브리튼 제도라고 불리는 곳은 유럽 대륙 서북 쪽으로 돌출한 커다랗고 넓은 반도인데 적지 않은 지역이 얼음에 뒤덮여 있었다. 약 8천만 9천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천천히 상승해 브리튼 제도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미 한랭 기후에 적응한 수렵민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동굴 유적, 석기, 뼈, 수렵을 그린 선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브리튼 제도의 농경과 목축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건너와 깨와 양을 비롯한 가축을 기르고 보리의 원형도 가져와 길렀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 가운데 스코틀랜드 북쪽에 있는 오크니 제도의 스캐러 브레이가 널리 알려져 있다. 해변에 돌로 쌓은 가옥 10채쯤의 농경, 목축, 어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집집마다 화로와 조리대, 침대, 벽에 설치한 수납 선반이 있고 저수 창고도 있었다. 더구나 이 마을 근처에서는 브로드가 환상 열석, 스테니스 열석, 커다란 신전 같은 석조 건축물을 발굴했다. 지금부터 약 5천년 전 기원전 3천년의 유적이다. 스톤헨지는 기원전 2300년쯤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80개가 넘는 거석을 수십 내지 수백 킬로미터 이상이나 떨어진 곳에서 날라왔다. 무거운 돌은 50톤이나 되는데 어떻게 날라왔을까? 자연석을 어떻게 가지런히 잘라냈을까? 그리스인, 로마인은 이 사람들을 켈토이, 켈타이, 갈리아라고 부른다고 기록했다. 그들 켈트인은 금속제 무기와 전차를 솜씨 좋게 다루고 몸에 색을 칠했다고 한다. 그리스인, 로마인은 켈트인을 야만적인 적으로 규정하고 건장한 체격, 단신, 벌거숭이의 운맹스러움을 강조했다. 공병의 기술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유럽 각지에서 고대 켈트의 유물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기원전 1세기 그레이트 브리튼 섬은 켈트계의 여러 부족이 차지하고 있었다. 철제 농부로 수확이 증가하고 인구가 약 100만에 달했다. 오늘날 켈트 문화라고 하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맨섬, 웨일스, 코널, 브르타니와 엮어서 이야기한다. 또한 선사시대 유럽에는 널리 켈트라는 일체성으로 묶인 민족과 문화가 존재했는데 역사적으로 로마인, 앵글로 색슨인, 노르만인에게 박해받아 변경으로 쫓겨났다.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55년 대군 10,000명을 이끌고 해협을 건넜다. 그가 쓴 갈리아 전기에 따르면 멀고 수심이 얕은 브리타니아 해안은 로마의 거대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웠기에 중장비를 짊어진 병사가 물로 뛰어내려 적군과 싸웠다고 한다. 이때는 풍우도 범상치 않아 거의 얻은 것이 없었다. 로마가 브리타니아 영토를 정복한 것은 그 후 100년이 지난 황제 클라우디우스 시대였다. 웨일스나 스코틀랜드의 지배는 안정적이지 못했기에 로마인은 잉글랜드 변경에 요새를 짓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직선 도로의 네트워크가 갖추어지고 캔터베리, 윈체스터, 엑서티, 글로스터, 체스터, 노리치, 링컨, 요크 등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도시가 세워졌다. 브리타니아는 속주가 되었고 총독이 부임했다. 로마 제국이 브리타니아를 지배한 시기는 로마가 구축한 평화 질서의 최전성기에 해당하는 약 400년 동안이었다. 예전부터 영국사에서는 5세기부터 8세기에 이르는 400년을 앵글로 색슨 시대라고 부르고 혼란과 암흑이 지나가고 이윽고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고영어의 성립과 잉글랜드 왕국의 건설을 나아간다는 고난의 국사를 계속 후세에 전했다. 잉글랜드를 형성한 역사라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할지 모르나 브리튼 제도와 유럽이라는 무대를 생각한다면 앵글로 색슨 시대라는 명칭은 아무래도 일면적인 것이다. 4세기 말부터 5세기 사이에 브리타니아로 이주한 게르만 부족은 전투와 약탈 중심의 친족 집단으로서 우두머리를 향한 충성심이 강하고 규율과 제재가 엄했다. 선주민과 벌이거나 부족끼리 벌이던 전투의 결말이 좀처럼 나지 않다가 7세기에야 겨우 예전 로마의 속주였던 브리타니아와 거의 일치하는 잉글랜드 영토에 왕이 이끄는 부족국가가 7개쯤 성립해 각지를 지배했다. 갈다스나 비드 같은 수도사의 연대기는 올바른 신앙, 기독교의 역사로 일관하고 있다. 그들은 야만스러운 앵글로 색슨인이 로마의 가르침으로 문명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잉글랜드에는 597년 교황의 명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전도를 위해 10명을 이끌고 건너와 켄트 왕국의 수도 캔터베리에 교회를 세웠다. 고영어로 이야기하던 왕과 전사는 다 읽고 쓸 줄 몰랐지만 성직자는 읽고 쓸 줄 알았다. 신의 언어를 들을 뿐 아니라 문자로 경험을 기록하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성직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5세기 브리타니아로 건너온 앵글로색슨 부족들은 300년쯤 지나자 드디어 문화와 질서를 갖춘 7부족 국가를 확립한 듯 보였다. 그러나 8세기 말에서 9세기 상황이 변하여 저쪽에서 쳐들어온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즉 바이킹 때문에 위기를 맞고 동요하기에 이른다. 바이킹은 선단을 꾸려 습격하고 약탈한 다음 돌아가는 유형을 벗어나 진지를 구축해 영국이나 프랑스를 정복하기 시작했다. 북쪽의 셔틀랜드 제도, 오크니 제도, 헤브리디스 제도에 이르기까지 아일랜드에는 바이킹의 해상 교통로이자 아일랜드의 더블린, 노선브리아의 요크, 노르망디의 루앙은 바이킹의 3대 거점이었다. 윌리엄 정보광이 손에 넣은 잉글랜드는 이렇듯 정치 사회가 이미 성립했었고 대대로 그것을 이어나가야 할 국가였다. 그런데도 노르만 왕조가 영국사에 돌이킬 수 없는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3가지 들 수 있다. 첫째, 앵글로 노르만 복합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 복합 국가 제국이라도 베이닌의 해양 제국은 국해를 끼고 스칸디나비아를 향해 있었다. 둘째, 통치 대장이다. 반란을 진압하고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로 원정을 다녀온 뒤 윌리엄은 잉글랜드의 토지 대장을 편찬했다. 셋째, 문화의 전환이다. 노르마니는 바이킹의 후예였음에도 노르망디에 정주하여 고프랑스어를 사용하고 기독교를 전하는 신실한 교도였다. 마침 그레고리우스의 교회 개혁과 같은 시기에 잉글랜드 교회도 구습을 폐기하고 정화하기 시작한다.
언어는 주민의 고영어가 남은 채 새 영주의 언어인 고프랑스어가 들어왔다. 예컨대 소, 양, 돼지가 들판에 있으면 고영어로 아크스, 카우, 시프, 스와인이라고 불렀으나 영주의 식탁에 올라가면 바로 비프, 머턴, 포크, 베이컨 같은 고프랑스어로 불렀다. 농민의 밥은 고영어로 밀인데 영주의 성차는 고프랑스어로 디너다. 이러한 어휘와 더불어 표현까지 늘어나 중기 영어를 형성했다. 긴 16세기의 특징은 우선 르네상스, 특히 인문주의다. 사람들은 그리스 라틴의 고전 문헌을 알고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는 즐거움을 터득했다. 늘어난 수요에 대응해 한판 인쇄가 급속하게 퍼졌다. 인문주의는 근세 학문과 신앙을 떠받치는 기초 지식이었으나 고대의 역사와 사상을 익히자 기독교의 가르침은 상대화되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한없는 관심 때문에 비웃음을 살 때도 있었다. 헨리 8세는 영국사 최초의 신앙 수호자, 국교의 수장, 아일랜드 왕이다. 이때부터 종래의 각하나 전하 대신 폐하라는 존칭을 쓰기 시작했다. 호화로운 왕국을 몇 군데나 소유하고 부왕에게 물려받은 재원을 탕진했다. 수도원을 팔아넘겨 막대한 수입을 올렸으나 이마저도 다 없앴다. 왕비와 충신, 크로멜조차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마지막에 그를 보살핀 크렘머 대주교와 캐서린 왕비조차 한때 미움을 받아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였다. 하늘이 베푼 자산을 이토록 탕진하고 영국사를 이토록 뒤흔든 군주는 전무후무하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영구는 헨리 8세를 절대주의 군주라고 정의했다. 최근 영국에 대한 관심은 언어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여행, 영화 등등 여러 분야에서 두루 나타나는 듯합니다. 영국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책 영국사 강의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